11월 둘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의협은 지난 7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협은 우선 대법원 결정의 부당함을 국민과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불법 한방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파기환송 재판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범의료계 대책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추후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의료계의 불법 한의 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지난 5일 소아뇌전증 완치를 표방한 A 한의원을 불법 의료 광고 혐의,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이후에도 주목할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해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 1992년 이후 30년간 보건위생상 위해를 이유로 의료법 위반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의료법 위반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뇌파괴를 사용해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항소심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 대응을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한방대학병원에서 불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타내는 사례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지난해 본과 4학년 실습 학생들을 입원시키고 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단순한 착오라고 해명했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지난 7일 건보공단에 조사를 의뢰하고 상지대학 한방병원과 상지대 총장을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 혐의로 고발하는 조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의 진료는 환자를 직접 보는 대면 진료가 대원칙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 이후 시행해야 하고 정책 설계 시 의협에 주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 수가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습니다.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낮은 대면 진료 수가 수준, 비대면 진료로 늘어나는 진료 시간, 진료 시스템 구비 관리, 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에 대한 비용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대면 진료 수가 대비 150% 인상 및 가산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 첫 사업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앞으로 3년간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저출산으로 소아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소아 환자 진료 기반이 축소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기존 수가 가산 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 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 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전부 보상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부 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함께 전문 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신년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필수 의료 강화와 지속 가능한 복지 개혁 추진, 그리고 인구 정책 및 바이오 헬스 육성 등이 핵심 추진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 중에서도 특히 중증 응급과 분만, 그리고 소아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집중적으로 담겼는데, 어린이 병원 사후 적자 보상 시범 사업과 소아 응급 체계 강화, 아동 심층 상담 시범 사업 등이 골자입니다. 또한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며 지역 진료 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소 공급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및 실손보험 연계 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그간 문재인 케어 등으로 과다하게 공급된 급여 서비스가 많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정부에선 실손보험 등에 따른 백내장 수술 증가로 약 1,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보장 수준 적정화, 비급여 지급 기준 마련 등 실손보험 상품 개선에 들어가고 중점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합동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시술, 도수치료, 하이프 시술, 마모톰 절제술, 영양제 등 비급여 약제, 하지 정맥류 수술 등입니다.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의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수천만 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미국 의사협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130만 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650만 건으로 11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대처는 부실해 피해를 당한 22.5%의 의료기관들이 범인들의 연락이 있기 전까지 정보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환자 정보를 온전히 복구한 기관도 20.6%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세부 내용이 논의 중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CCTV 촬영 예외 기준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기존 응급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응급 환자와 전신 마취 수술이 해당합니다. 또 수술 전 환자 신체 상태 분류 체계인 ASA 스코어 3 이상 경우도 CCTV 촬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시 촬영 대상이 아닌데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책임 지도 전문의의 판단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산의 대형 산부인과 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터지는 등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강화 여론이 커지고 있어 법령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후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필수 의료과 미달, 인기과 쏠림 현상이 되풀이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후기 소아 청소년과 모집 병원은 총 3곳이었는데 지원자를 1명 확보한 분당 재생병원을 제외하고는 지원서를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역시 모집 정원 57명에 지원자 15명으로 대부분 모집 병원들이 모집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정형외과와 안과, 내과 등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12개 과목 필수진료과 전공의들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KMATV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